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죠. 이 오미크론과 그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전은 그제, 세종은 어제 역대 1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국내 연구진들의 예측을 김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즉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1.07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지만 충청권의 경우 1.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충청권의 확산세가 전국에서도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주 야간 상주 지역 간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시도별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했더니 대전과 제주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실제 확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감염 비율 대 확진 비율이 대전과 제주에서만 기준치인 1을 넘겼습니다. 또 현재 확산 속도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 과정을 예측했더니 다음 달 중순쯤엔 현재 40만 명 가까운 확진자 수가 20만 명, 즉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주일 후쯤에는 32만 명 수준이 되고 30일 후에는 16만 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된 거죠.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수 감소 추세는 차이가 있어 한 달 뒤 대전은 44%가, 충남은 55%, 특히 세종은 71%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 연구팀이 감염 전파율 감소율을 이용해 유행 범위를 예측한 결과에서도 현재 추세를 따를 경우 유행 정점은 4월 1일, 정점 유행 규모는 일주일 평균 46만 명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연구팀들의 다양한 분석을 종합할 때 지금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의 등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최대 2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아산시 자택에 격리 중이던 임신부가 소방헬기를 타고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산통을 겪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국의 분만 가능 병실을 수소문한 끝에 울산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올해도 계룡산 벚꽃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벚꽃축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취소됐으며 공주시는 축제가 취소돼도 나들이 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불법 노점상과 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도입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경우 하루 83,680원씩 최대 11일간 92만 원가량의 병가 비용이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재택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급병가 신청은 6개월 안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유흥식 교황청 장관이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당시 주도했던 코로나19 백신 나눔을 위한 모금 운동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아 교황청에 전달했습니다. 모금액은 대전교구 11억 원, 서울대교구 38억 원 등으로 모두 104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빈곤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사용됩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에 일선 시군이 앞다퉈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두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결정한 시군은 계룡과 금산을 제외한 13곳입니다. 이 가운데 태안을 뺀 12개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충남도의 지원 대상에 시 군비를 더해 지급합니다. 태안군은 군비 125억 원을 들여 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보령시와 서천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모든 시 군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서산시는 28억 원 규모인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2달치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일선시군에 이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 군민에게 기본소득처럼 지원하겠다는 서산과 보령, 태안과 서천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지자체마다 추경으로 돈을 보태더라도 다른 예산을 끌어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현안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상비까지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만들어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어우르는 것이 또 차기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금을 풀기로 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의 분명한 연계성이 부족하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시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결정한 서산시와 보령시, 서천군과 태안군은 모두 현직 시장과 군수의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윤형아 소령의 육성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만취운전으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면서도 1심이 판단한 내용이 모두 합당하며 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어 1심 선고 형량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 일대에 반려동물 공원이 준공됐습니다. 공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야외 훈련장, 동물 놀이터 등을 갖췄으며 문화센터는 오후 6시, 야외시설은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6월 정식 개장하는 대전 반려동물공원은 다음 달부터 임시 개장하며 무장애시설 기준도 적용해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령 대천동과 죽정동을 잇는 터널이 공사 1년여 만에 관통됐습니다. 보령시는 터널 끝부분 연약 지반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반 보강 공사를 마치고 터널을 무사히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천 죽정동 간 터널은 길이 260m 2차선으로 대천동 대천여중에서 죽정동 유성 2차 아파트까지 연결되며 전체 도로는 올 연말 개통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문제가 지역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여야 대전시장 예비후보들이 운동장 철거에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데요. 허대정 대전시장은 정치 공세라며 예정대로 철거하고 새 야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3월 한밭 종합운동장을 베이스볼 드림파크, 즉 새 야구장 건립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는 10월까지는 운동장 철거를 마칠 계획인데 철거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야권 후보는 물론 여권 후보까지 반대에 가세했고 철거 허가권을 쥔 중구청장도 거듭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철저히 검토를 해봐야죠.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철거에 따른 어떤 그런 용역 절차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인근 대사동과 부사동 주택을 매입해 돔구장을 짓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미 4년 전 결정을 집행 단계에서 반대하는 건 정치 공세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운동장 철거 후 새 야구장 건립이란 기존 계획을 추진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가를 일부를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곳을 매입해서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내부적인 검토 판단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 육상선수 훈련과 시민들을 위해 충남대와 대전대에 대체 시설을 마련해 각각 다음 달과 오는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책적 결정이 끝난 한밭 종합운동장의 운명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다음 달부터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수거단을 선정하고 현수막과 벽보, 전단, 명함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거단은 만 20살 이상 유성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고 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60대가 불시 약물 검사에 걸려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논산 보호관찰소는 마약을 투약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62살 A씨가 지난달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강제 구인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화재는 대부분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영농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비닐하우스 화재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과 4월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비닐하우스 주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730여 건의 비닐하우스 화재로 6명의 사상자와 5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의 관광 안내 기능과 시티 투어를 결합한 2층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관광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존 등을 갖춘 버스는 세종호수공원과 대통령 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세종예술의 전당 등을 운행하며 다음 달 2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높이 4m의 버스는 지붕을 여닫을 수 있으며 외부 디자인은 아동 친화 도시를 부각하기 위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의 그림을 활용했습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늘 태안에서 해군 이함대사, 해경 등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작전 지역 일대의 어선 이동 등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항공부대와 지상전력의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익히고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군 해상 초계기와 이함대 고속정, 해경 경비함정 등 해상전력과 아파치 등 육군 항공전력이 동원됩니다. 충남도가 세계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분야로 꼽히는데요. 충남도가 관련 신기술 발굴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등을 지원할 혁신 공정센터를 만들어 디스플레이 중심지로 재도약에 나섭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충남도의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은 245억 달러,
국내 매출의 절반 이상, 세계적으로도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충남도는 명실상부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가 내년 말 충남 테크노파크에 들어섭니다. 지난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축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의 하나로 혁신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시장 창출, 초저원가 실현 등이 목표입니다. 신기술 발굴과 기업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험대 역할도 합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과 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테스트 배트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디스플레이 상용화 기반을 확보하고 도내 240여 개를 포함해 국내 1000여 개 기업의 성장도 돕습니다. 시제품이라든가 특허 같은 지원을 직접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입주해 있는 기업끼리 업무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경쟁국보다 기술과 생산 측면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5년 이상의 초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시장을 개척해서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센터가 들어서면 7천여 명의 고용과 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선박검사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을 맡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진지사가 송화급 당진항 지원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진시는 기존 보령이나 태안지사에서 검사를 받아 길게는 열흘이나 걸리던 선박검사 기간이 하루 이틀로 단축돼 어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행 대수를 438대로 증차합니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최근 38만 명으로 인구가 10년 새 270%나 급증했지만 택시는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증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증차가 결정된 86대 가운데 74대는 개인 택시로 나머지 12대는 법인 택시 면허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각종 청년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구직과 창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정장 대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근로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54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청년 적금 사업과 저소득 청년에게 10달 동안 월 20만 원씩을 주는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펼칩니다. 세종시가 가람동 이마트 맞은편 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캠핑카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세종시는 캠핑카 등록 대수가 지난해 기준 733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이 없어 일부는 대평동 모델하우스나 호수공원 등에 무단 주차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피부 연구,